사실은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주민등록 관련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10년 전 주소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다 턴 겁니다. 현행 그 성폭력 처벌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성착취물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처음으로 이 주제를 짚어봅니다. 역대 최대 국민청원 기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돈을 받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요. 무려 45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눌렀습니다. 회장을 왜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범인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소식 본격적으로 의혹을 파헤치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아주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N번방 논란 시작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킬 것처럼 유인해서 그리고 이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이제 그동안 보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가 이제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SNS를 이용해서 심각한 어떤 폭력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 이제 미성년자나 여성들을 어떤 유인을 해서 뭐 모델을 하게 해주겠다, 뭐 피팅 모델 하게 해주겠다 속여서 일단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라든지 성폭력 사진을 상당히 찍고 이거를 텔레그램에 대한 어떤 특정한 방에서 실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1번방, 2번방, 3번방 이 수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20만 원에 150만 원의 회비를 받으면 그 어떤 회원의 방을 전더 상향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공유한 사이트가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바로 그 공유한 사이트를 만든 지금 조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검찰에 잡힌 거고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어떤 SNS 통해서 확산이 됐고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상당한 수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낸 26만 명의 남성 가입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범들은요, 공익근무 요원까지 매수해서 이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캤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10,000명에는 이른다. 그중에 2명이 공익교원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주민등록 관련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피해 여성들의 심지어는 10년 전 주소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다 턴 겁니다. 더 공분을 자아내는 건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미성년자만 해도 16명이 됩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6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됐는데 최대 동시 접속은 10,000명까지 했다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좀 다른 이제까지 몰카 영상이랑 좀 다른 게 두 가지인데 미성년자가 일부 있다. 피해자 중에. 그거는 이제 다른 몰카에서도 미성년자 몰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이제 우리가 몰카 범죄 같은 거는요. 주로 보면은 성관계 동영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박사방에는 성관계 동영상도 있지만 거의 학대 수준의 어떤 그런 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의 수위 자체가 이제까지 있었던 몰카 범죄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수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앵커 얘기한 대로 이게 대부분 이제 몰카 범죄란 게 주변 지인들한테 메신저를 막 주고 이렇게 해서 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시 접속자 10,000명에 누적 26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찍어서 봐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 돈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장료가 이제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나눈다는 건 저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이게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성착취에 해당하는 굉장히 가학적인 영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료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서 엠번방에서 뿌리는 영상의 수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어떤 이제까지 몰카 범죄와는 조금 다르게 저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의 문제들도 조금 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방송에서 영상조차 공개할 수 없고 그리고 내용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김상희 평론가. 네. 역대 최대 청원 기록입니다. 이 국민적 분노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 그러니까 공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저기에 동의해서 청원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딸을 키우시는 분이라든가 뭐 그런 그 가족 중에 여성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협박과 가학적인 동영상.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그 말살되는 인간성과 인격을 보면서 돈을 낸다? 이게 진짜 너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사회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다 청원을 하는 분들은 뭔가 해답을 원하는 거예요. 해답을. 그냥 단지 그냥 불만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해답을 원하는 건데 그 해답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일벌백계가 아니고는 이거는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피해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숨어있는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일벌백계 말고는 다 찾아가면서 검거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피해자 조모 씨, 박사방 주모 씨 말고도 지금 이 가입자 26만 명도 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물론 저 26만 명 중에는 중복된 인원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학적인 영상을 돈을 내고 시청하고 공유하고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지금 10명 이상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법이 이 사이버 관련된 성폭력에 내렸던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너무나 낮다는 게 이 엠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기회에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 만드는 곳입니다. 처벌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 신상 공개나 엄벌에 대한 법을 지금이라도 국회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방송사 사장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이 성 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0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박사방의 주도자들을 징역을 보내도 또 다른 제2, 제3의 박사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알겠습니다. 엄벌하는 본보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박사방의 피의자 조모 씨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엠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발한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야당의 주장처럼 정말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 박사방 피해자 조모 씨를 포토라인을 못 세우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토라인이라는 게 이제 그 주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하는 그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나 예를 들어 뭐 고위 권력자나 재벌들이나.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포토라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거부하면 못 세우게 됐기 때문에 이 박사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요 피의자들 검찰 출두할 때 세우는 포토라인 그거는 못 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반은 맞는 건데 제가 또 반은 왜 또 틀리다 그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폭력법 보면은 예전에 우리 왜 중요 살인사건 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특강법에 있는 거거든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건 살인사건은 아니죠. 성범죄잖아요. 성폭법 봐도 피의자 신원 공개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신원은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신원 공개될 때 예전에 고유정처럼 머리 이렇게 가리면은 지금 보시면 화면 뭐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저거를 뭐 모자를 쫙 벗기고 이래가지고 얼굴 보시면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등록증이나 사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통합당의 논평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역대 최대 국민청원을 기록한 N번방 논란 핵심 정리해봤습니다.